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국세청, 세관이 황제 노역 논란을 불러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벌금과 세금 징수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습니다. 검찰도 허 회장의 또 다른 범죄 혐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합 절차를 마무리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 룰과 함께 심사 기준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취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졸업 학점을 다 채우고도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염전 장애인 근로자의 90% 이상이 장애인 등록조차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의 황제노역 파문이 전국을 뒤흔들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또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법에 나가 있는 김철은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 장병호 지법원장이 지난 토요일에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네, 허재호 회장에게 일당 5억짜리 황제노역 판결을 내렸던 장병호 판사가 대법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일주일 전 허 회장이 노역장에 유치될 때만 하더라도 장 판사가 사퇴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장 원장이 지난 2007년 대주그룹과 아파트 매매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결정권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었고 여기에다 아파트 매매 행위까지 정당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자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한 주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딱 열흘 전 허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귀국하면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벌금과 세금을 합쳐 갚아야 할 돈이 400억 원이 넘는 허 씨가 귀국해서 노역을 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일당 5억짜리 노역을 실제로 시작한 겁니다. 국내 최고 부자라는 이건희 회장보다 비싼 노역 일당 금액이 알려지면서 검찰과 법원을 향해 비난이 쏟아졌고요. 결국 지난 수요일 노역 닷새 만에 검찰은 허 씨에 대한 노역을 중단시키기에 이릅니다. 벌금의 강제 집행을 위한 것이었죠. 검찰은 허 회장을 지난 금요일 다시 불러서 토요일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른바 황제 노역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법관 제도, 이른바 향판 제도도 고치겠다고 한 게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밤 장병호 판사가 대주그룹과 아파트 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불거지면서 그 다음 날 자리에서 물러나기에 이릅니다. 네, 자 그러면 허재호 회장은 지금 어디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허 회장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측근, 지인 집에 있으면서 향후 검찰 조사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검찰 조사에서 허 회장은 국민께 죄송하고 또 지금은 돈이 없다며 가족과 상의해 모두 벌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벌금과 세금을 내는 것 외에 검찰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허 회장은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벌금도 다 내겠다고 했고 또 판사도 사퇴를 했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이 벌금 완납 의사를 밝힌 것과 상관없이 강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국세청, 세관, 광주시와 함께 이곳 광주지검에서 벌금과 세금 징수를 위한 2차 대책회의를 갖습니다. 한 달 전 대책회의 이후 지금까지 파악한 허 씨의 국내외 은닉재산 현황을 공유하고 강제 집행 계획을 짜기 위한 겁니다. 문제는 검찰이 허 회장의 또 다른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질랜드에 상당한 재산이 있고 또 그래서 호화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또 허 회장이 조세 피난처로 의심되는 국가에 여권을 갖고 있는데 이걸 왜 소지하고 있는지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허 회장은 벌금 집행권은 별도로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하고 또 재판을 받아야 할 수 있어서 검찰의 조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법 앞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포근한 날씨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현재 시정거리 광주가 6km, 순천이 3km로 평소의 4분의 1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넉넉하게 잡고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 6도, 영광 5도, 광주가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 20도, 광주와 화순 21도, 구례가 22도로 아침과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한 주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초여름 날씨가 예상되겠고요. 모레에도 조금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4도가량 내려가겠지만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여전히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오는 6사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이루어집니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문현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을 경우 선거일 5일 전인 5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투표할 수 있고 부재자 투표와는 달리 별도의 신고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전국 3,500여 개 읍면동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통합명부의 사전투표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전신고 없이 사전투표가 설치된 읍면동 투표소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 작성 방식이 개선됩니다. 정당과 관련이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의 계좌 순위가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따라서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후보자의 계좌 순위를 순차적으로 바꾸고 후보자 이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거합니다. 6사 지방선거부터 기표대 가림막이 사라집니다. 투표 비밀을 위해서 기표대 앞과 양옆이 막혀있고 대기선은 기표소와 1m 이상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전투표일이나 선거일 모두 근무할 경우 투표 시간을 요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벌금 100만 원 이상 모든 범죄의 전과 이력과 1991년 지방의원 선거 이후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연한 공무원의 지방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고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선거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금품을 실제 받지 않고 요구에 그치더라도 최고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 작업에 착수하면서 광역단체장의 공천 방식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 룰과 함께 심사 기준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통합신당의 공천규칙으로는 국민 경선을 바탕으로 여론조사와 배심원제를 혼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들은 반영 비율 등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이 오늘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윤장현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광주시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오후에는 금남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시장 예비후보로서 광주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장 선거에는 지금까지 통합진보당의 윤민호 광주시당위원장과 노동당계 이병회 노무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강훈태 시장은 중앙당의 자격심사가 끝나는 대로 예비후보로 등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졸업 학점을 다 채우고도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기업 취업 준비를 하는 허만희 씨는 대학 4학년이지만 졸업을 해야 할지 유보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취업이 늦어질 경우 졸업을 미루고 공부를 더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입니다. 저도 만약에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졸업을 유보를 하거나 하고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이 늘면서 각 대학마다 졸업 유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졸업 유보제는 학점을 땄다 졸업 기준을 충족했지만 일정 기간 학적을 유지한 채 졸업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전남대학교는 지난 2006년 이 지역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졸업 유보제를 도입했습니다. 시행 첫해 53명이던 졸업 유보생은 지난해에는 551명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취업 시장이 좁아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졸업 유보생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도 졸업 예정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졸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아직 공부를 더 해야 한다든지 스펙이 부족한 경우에는 유보를 통해서 이제 졸업을 하지 않고 학생 신분으로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면접 등 취업 과정의 불이익을 우려해 이른바 대학 5학년이 늘고 있어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대한 평가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제2순환도로 방음터널 공사비와 관련해서 광주시가 대주 측을 상대로 추가 구상권 청구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대 부근에 제2순환도로 방음터널 설치비 79억 원 가운데 구상권 소송에서 승소한 11억 6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주 측 시행사를 상대로 추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주 측 시행사가 현재 부도 상태인 데다 구상권의 경우 후순위 권리여서 광주시가 대주 측으로부터 방음터널 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내일부터 2.4% 인상됩니다. 광주시는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단독 노인의 경우 월 9만 9,100원, 또 노인 부부 가구는 월 15만 8,600원으로 각각 2,300원과 3,700원씩 인상해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혼자 사는 노인은 월소득 87만 원 이하, 노인 부부 가구는 월소득 139만 2천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드디어 야구의 계절, 기쁨과 환희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기아는 주말 동안 삼성과의 개막전에서 1승 1패로 짜릿한 승리와 아쉬운 패배를 함께 보여주었는데요. 개막전은 선동열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한 명품 투수전이었습니다. 선발 등판한 홀튼이 6이닝 1실점으로 호투를 펼치며 일본 시리즈 다승왕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등판한 중반기 투수들도 무실점으로 활약해주면서 기아가 앞으로 보여주어야 할 이상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1회 초 이범호, 신종길이 안타를 쳐내며 2점의 선취점을 따냈는데요. 덕분에 초반부터 삼성을 기선제압하며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대영 선수의 호수비도 승리에 한몫을 했습니다. 8회 말 삼성의 대타 김태원의 중월 2루 타성 타구를 멋지게 잡아내며 중요한 아웃카운트 하나를 올렸습니다. 올해 기아의 이적생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이대영 선수입니다. 반면 일요일에 열린 2차전에서는 전날과는 극과 극의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4회 말 연이은 수비 실책이 있었는데요. 기아는 실책 3개로 삼성에게 4점을 헌납하며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경기는 졌지만 기아의 용병 타자 브래필의 시즌 첫 홈런이 터졌습니다. 필은 한국 무대 첫 안타를 홈런으로 신고했는데요. 시범 경기에서는 기대만큼 활약하지 못했지만 점차 타격감이 오르며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게 합니다. 기아에게 삼성은 천적이라고들 하죠. 기아는 삼성에게 지난 시즌까지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개막전에서 삼성에게 의미 있는 승리를 따내며 기분 좋게 올 시즌 시작합니다. 이번 주 경기 예고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4월 1일 5시 반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갖습니다. 이어 NC와의 경기는 3일까지 계속되고요. 4일 금요일부터 두산과의 원정 3연전이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기아의 도약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안방에서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광주 남구 송하동의 미인가 컨테이너 시설 폐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6개 장애인 단체 연합은 미인가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과 출소자들을 조속히 시설에서 분리시켜야 하는데도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이 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절차를 밟았고 시설 내에서 여성 장애인 생활자가 다른 생활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경찰에 내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염전의 장애인 근로자 대부분이 장애인 등록조차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염전에 장애인 근로자 22명을 확인한 결과 90%가 넘는 20명이 장애인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등록장애인은 행정이나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내일 만우절을 앞두고 119에 장난 전화를 할 경우에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어떤 전화든 접수 시 119 긴급구조 표준 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전화번호는 물론 위치까지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만우절 119 장난 전화는 평균 4건으로 집계되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나주시 다도면의 나주호에서 심하게 부패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200m 떨어진 야산에서 지난해 12월 휴기목을 채취하다 49살 이 모 씨가 실종됐다는 점으로 미루어 시신이 이 씨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신원 파악과 함께 범죄 혐의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가 내건 투표 동료 현수막이 무더기로 훼손돼서 선관위와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시내 한 거리입니다. 찢긴 현수막을 철거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목포시장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개첩한 현수막입니다. 주요 도로와 아파트 단지 등에 내건지 하루 만에 50개 가운데 42개가 훼손됐습니다. 물론 선거를 떠나서 지금 이걸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했는데, 그리고 투표 참여를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계획적으로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현수막들은 모두 가운데 부분이 잘려나갔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된 투표 동료 현수막의 경우 공식 후보 공부물이나 벽보 등과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선거법 적용은 현재로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비후보자가 투표 참여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거 운동용 현수막으로 보지는 않아요. 해당 예비후보 측은 그러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과 선관위에 공식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 방침과 함께 후보자가 난립하고 있는 기초선거의 경우 유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벌써부터 과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최인기 전 국회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했습니다. 최인기 전 의원은 호남 정치 복원을 통한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될 각오로 신당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최 전 의원이 신당에 입당한 것은 나주 화순 지역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동호인들이 학교 체육관 등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도교육청과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용료를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호남권 교통안전교육센터를 전남에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영남권과 수도권에 교통안전교육센터를 설립한 이후 교통사고 발생이 크게 줄었다며 전남에도 교육센터를 유치해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석형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여수의 수산업을 미래의 먹을거리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석형 예비후보는 여수의 수산시장과 어항을 연계해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어항 관광지로 만들고 수산물 유통과 가공 분야도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곳곳에 방무, 즉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현재 시정거리 광주가 6km, 순천이 3km로 평소보다 짧습니다. 낮까지도 옅은 안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 6도, 영광 5도, 광주가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 20도, 광주와 화순 21도, 구례가 22도로 아침과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한 주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까지도 초여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